네, 이번 시간은 공채가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공채 수사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그 뉴스나 기사를 보면 그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강소기업이 대기업만큼이나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 채용 열기로 뜨거운 강소기업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바로 오늘 살펴볼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강서 중견기업 채용 소식을 준비했고요. 네. 주식회사 게임빌이라는 모바일 게임 업체인데요. 네. 최근 우리나라 전통의 제조업계가 요즘에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도 게임 개발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라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유망한 회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강사님도 그 하십니까? 그 스마트폰 게임?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뭐 한 5, 60대 분들도 많이 스마트폰 게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게임 컨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게임 업체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IT 분야 강국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구직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는 안 합니다만 네,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거라고 하니까 더더욱 그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게임 산업에서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화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PC 게임 위주라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오픈 마켓의 활성화로 인해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기기라든가 아니면 PMP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그런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의 영역으로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인 게임 산업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게임빌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주식회사 게임빌은요. 네. 모바일 게임 전문 업체로서는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도에 그 설립되었고요. 네네.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 게임 다와야 한다라는 그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부터 해외 시장 공략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12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사로 성장했고요. 2012년도에는 포브스지에서 200대 아시아 유망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영국에서는 세계 7위 모바일 게임 제작사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게임빌 회사라는 게 이게 역사는 뭐 오래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일찍 입지를 선점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빌 회사의 규모와 그리고 주요 사업 분야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면요. 국내 법인 인원 규모는 약 260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이 맞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모바일 게임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그렇군요. 해요. 그래서 예. 주요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역시 그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인데요. 예. 여기서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게임 배급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판매만 하는 쪽이 아니라 예.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이미지 홍보, 마케팅 등을 아우르는 거라서 세계의 다른 유력 개발사로부터의 퍼블리싱 의뢰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다른 나라의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있다는 이 점이 참 신뢰가 가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알려주실 이 게임빌의 공채 소식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게임빌에서 지금 진행 중인 공채는요. 네. NGDC 3기 모집으로서 신입사원 인턴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NGDC라는 거는 이제 넥스트 게임 디자인 센터의 약자로서요. 인턴 사원들이 교육과 훈련, 게임 창작 등의 실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NGDC 말도 멋있네요, 되게. 네.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면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렇다면 게임빌 신입 인턴 채용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5년 상반기부터 NGDC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인턴 채용은 지난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1월까지죠. 29일까지 NGDC 3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집이 이번 주 29일까지라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교육 프로그램인 이 NGDC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게임빌 인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NGDC를 통해서 인턴으로 채용되면 게임 산업 종사자로서 기본 소양과 역량 수업 및 실질적인 업무 체험과 함께 전문적 향상을 그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12주 동안 현업 종사자들의 집중 멘토링을 바탕으로 해서
자사 및 타사 그 게임 분석과 게임 아이디어 구체화 그리고 게임 기획 및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역시나 정규직 전환율일 텐데요.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전제를 하고 채용을 하는 거라서 다른 회사의 일반 인턴보다는 정규직 전환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네. 정규직 전환율이 높다는 소식은 취준생들에게 참 좋은 소식인 기분 것 좋은 같은데요. 얘기죠. 예. 네. 그럼 이 인턴 채용 분야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 분야는 게임 기획, 프로그래밍, 사업 PM, 마케팅 그리고 인사 분야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모집하는 것 같은데요. 뭐 게임 회사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 전공자가 필수인 것 같은데 인턴 채용의 자격 요건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래밍 분야는 당연히 그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자가 네. 이제 우대이겠죠. 왜냐하면은 C라든가 C++라든가 C#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래밍 전문 언어들을 이제 예. 능숙하게 다뤄야 하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직무 분야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공통 자격 요건과 또 우대 조건을 살펴봐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공통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생으로서요. 예. 올해 8월 그리고 이제 내년 2월 졸업생 졸업 예정자도 이제 지원 가능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자 그리고 우수자 그리고 문서 작성 우수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답게 외국어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나머지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도전 정신과 책임감이 있는 분,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가 좋은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양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스펙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양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가깝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스펙보다는 게임 산업이다 보니까 일단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도전 정신, 또 책임감, 또 이런 요소는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꼭 유념하시고요. 네. 무엇보다 이 회사의 급여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인 것 중요하죠. 같은데 네. 중요하죠. 어느 수준인가요? 먼저 게임빌의 급여를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신입급여가 대기업 수준이고요. 네. 엄청 좋은군요. 그리고 그 직원들 평균 급여는 물론 복리후생도 대기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네. 복리후생도 한 20여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대기업 같이 제출 서류가 많지도 않고요. 네. 전형과 채용 절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더욱더 그 매력적인 취업처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들을수록 뭐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강소기업 하면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대기업처럼 채용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길지 않다는 건데 개인별의 채용 과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그 마감은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네. 서류 전형 합격자는 6월 3일 날 이제 발표가 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지망자들은 필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분야는 6월 중순까지 1차 실무자 면접, 2차 예. 임원 면접을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정되는 게 빨리 결정이 돼서 6월 20일부터 출근이라고 하니까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만큼 관심 있으신 취준생 여러분들도 빨리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입사일이 6월 20일이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서둘러야 할 것 같고요. 강소기업과 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마감일이 있지만 빨리 지원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넘어가 보죠. 중요한 부분이죠. 예. 네,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회사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떻게 보면 평범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자유롭게 자기소개, 2번 게임빌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3번 좋아하는 게임 및 선호하는 이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죠. 그렇던데 자유롭게 자기소개라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 게임 회사니까 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될까요? 근데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아무래도 이제 업계 특성상 게임 회사다 보니까 네네. 어떤 컨셉으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취준생 여러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게임 업체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당연히 많았었는데요. 예. 어떤 회사는 직무 상관없이 전 직원을 그야말로 그 게임에 미친 사람들만 뽑겠다는 그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심지어 업무 시간 이외에 게임 접속 시간을 인사 고과에도 반영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저기 게임만 하면 어떡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처지가 있어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무리 야근해서 피곤하더라도 네. 좋아하는 게임을 위해서 새벽까지 할 만큼 그만큼 열정 있는 인재를 뽑겠다 이런 이제 그런 취지일 텐데 그렇군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게임 제작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게임 페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진 회사도 있죠. 네. 개인빌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선호합니까? 페인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네, 그래서 만약 게임빌이라면 어떤 유형의 직원을 선호를 할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제가 작년 합격자나 면접 참여자들을 보니까 이 회사는 양쪽을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격 요건에도 나와 있다시피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많은 게임을 플레이해보는 경험을 이제 중요시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게임의 콘텐츠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 그러면서도 책임감 있고 팀워크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분을 그런 분을 이제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게임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 전문적인 기술을 못지않게 어떤 그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그런 예술적인 소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문학적인 뭐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런 지식도 좀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 분야라고 한 분야에만 어떤 그 외골수인 사람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것보다는 다방면에 능수능란한 통섭형 인재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즘 또 융합 얘기가 많잖아요. 예. 이 기업들도 융복합적인 인재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을 회사에 잘 어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 살펴볼까요? 이렇게 좀 보수적이지 않고 그리고 창의력이라든가 열정을 강조하는 회사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솔직하고 참신하게 써라입니다. 요즘 임사 당사자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자소서가 진부하고 가식적인 자소서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네. 인터넷에도 모범 자소서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뭐 대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학교나 각 기관에서 자소서 컨설팅 같은 거 받을 기회도 많이 있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참고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다들 이제 비슷비슷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신뢰도 떨어지고 이제 진부하게 되니까 이제 인사장관들이 원하는 자소서가 아니죠. 네,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컨트롤 CV 그래서 복붙, 복사해서 붙여넣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비슷한 그 유형의 자기소개서가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참신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언어 선택을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를 써서 그러니까 표현하는 단어 선정에 대해서 좀 신경 써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언어라는 얘기를 저도 참 많이 접하고 들었었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이게 형식을 파악해야 된다는 건지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한 예를 드리면요. 작년에 그 대기업급 모 그 게임 개발 업체에 그 합격하신 분이 있었는데 예. 그 마케팅으로요. 근데 합격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좀 참고 좀 해보게 자소서 좀 보여주세요 했죠. 근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자기소개서는 아무리 그래도 다 까체로 써야 되고요. 뭐 철자법도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뭐 구성이라든가 무슨 뭐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해져 있기 마련이고. 근데 이분은 어떤 무슨 편지 쓴 것처럼 또는 무슨 SNS 무슨 댓글 단 것처럼 이래요 저래요 뭐 이러니까 뭐 그렇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더 놀란 거는 이모티콘이 여기저기 있어요. 뭐 혹시 이렇게 웃는 표정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트 뿅뿅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 이모티콘 상상해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이런 거 가지고 합격했단 말이야 정말로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어이도 없고 그랬었는데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정말로 참신하면서도 열정 넘치고 그래서 내용만 괜찮으면 요즘엔 이런 형식조차도 파괴되고 있나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이모티콘은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저도 같은데. 상상을 해봤는데 시도는 해보지 않았어요. 네, 뭐 그게 또 참신해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인가 보죠. 네,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라고 권할 수는 없고요. 취준생 여러분 이모티콘 쓰지 마십시오. 네, 보수적인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조금 더 새롭고 네. 솔직하면서도 참신하게 쓰시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다른 모범 자소서를 너무 많이 참고하시는 것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만의 독창적인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또 아까
내용만 정말 괜찮으면 형식도 파괴되고 있구나라고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모티콘만 기억하셔갖고 또 이모티콘만 디립다 쓰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독창적이면서 자신의 강점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것 좀 쉽진 않겠지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게임비대 면접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아, 예. 이 게임 기획 분야는요. 아마도 이제 PT 면접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대부분의 주제는 2, 3일 전에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게임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그 어떤 플랫폼이 이제 대세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주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한 10분짜리 이제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PT 면접에서도 최신 그 채용 트렌드인 직무 능력 뭐 이걸 녹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요. 그 본인의 게임에 대한 열정 같은 거를 보여주되 네. 너무 지나치게 직무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면접에서 이제 주안점은 직무 역량이다 보니까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만만한 게 지나쳐가지고 좀 건방지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사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나친 자신감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즘 유행한다는 압박 면접도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 좀 다시 압박 면접이 좀 대세로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당신은 뭔가 여기 잘못한 거 온 거 아닌가요? 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 앉아 있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과와 인간관계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뭐 대답을 무섭네요. 예.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반대 논리로 이제 면박을 준다든가 여러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군요. 압박 면접이라는 거는 무슨 대답을 어떻게 뭐 어떤 명답을 내는데 그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대처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의 의도를 이해하고 항상 의연한 태도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압박 면접 때 싸우면 안 되고요.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승질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까지 공채수사대 오늘은 강소기업 개인비대 인턴 채용 소식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